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이 시각 현재도 러시아 국경을 넘어 계속해서 이동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북러 정상회담이 이르면 내일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연일 경고를 쏟아내던 미국이 급기야는 러시아가 국제적 왕따에게 무기를 구걸한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할 정도로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부터 윤세민아 기자 보도로 보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나는 장소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Появились новости, что вы поедете на Восточный. Чего ждать от этого визита? У меня там есть своя програ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Когда я туда приеду, узнаете. Хорошо. Договорились. 두 사람이 만나는 시점은 일러야 내일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2차례 실패한 북한이 이곳을 시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는 오늘 아침 6시쯤 국경을 넘었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접경 지역을 지나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수행단을 이끌고 평양을 떠난 게 10일 오후였던 걸 고려하면 40시간을 넘게 달린 뒤에야 국경을 넘은 겁니다. 열차는 유력 예정지였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라 북쪽 우스리스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향이라 한때 회담 장소로 관측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탄 열차는 아직 우주기지를 향해 이동 중인 걸로 보입니다. 우주기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데 김 위원장이 꼬박 이틀간 열차를 타고 이동 중인 셈입니다. 이날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엔 김 위원장이 전용기처럼 사용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도착했는데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 괴롭히는 데나 집중하고 있으니 13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진술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며 검찰은 이 대표가 조사를 방해한다며 신경전을 벌였는데 오늘 조사는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4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척한 얼굴로 수원지검 청사 앞에 도착합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는 두 번째, 대장동 등 다른 의혹으로 출석한 것까지 합하면 6번째입니다. 조사는 4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악화된 건강을 고려해 질문지를 30쪽으로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만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단식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럴 경우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딴 검찰의 소환 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을 막아야 한다며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여론이 강했지만 단식 중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동정론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부결시키면 방탄지옥에 빠진다며 반발합니다. 한 재선 의원은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 이 대표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범행 3일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만나 살해하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땐 과외 앱이 아닌 중고거래 앱으로 접촉을 했는데 이걸로 한 10대 남성도 불러내려 했지만 수술 경험이 있느냐, 혈액형이 뭐냐 이런 수상한 질문을 해 만나지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정유정은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새벽 시신을 유기하려다 체포됐습니다. 현재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정 씨는 범행 3일 전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20대 여성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 씨가 가방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경찰은 평소 가방에 흉기를 지니고 다녔다는 정 씨 진술에 따라 살해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과 만났던 장소는 정 씨가 살해한 피해자를 유기한 장소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바람에 살인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정 씨는 중고거래 앱으로 10대 남성도 불러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 씨가 산에서 보자고 하거나 혈액형과 수술 경험을 물어보는 등 수상한 얘기를 해 남성이 채팅방을 나가버린 겁니다. 정 씨는 단지 친목이 목적이었고 가방 안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최근 재판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지내는 탓에 본인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치료와 관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입니다. 5평 조금 넘는 공간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통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도 지금 휴지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좀 발 디디기도 힘든데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배달 음식을 먹다가 남긴 것도 있고 또 옷들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30대 남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언젠간 쓸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버려야지 해놓고 미루다 이게 쌓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오랫동안 외부랑 이제 소통이 단절돼서 이제 뭐 쓰레기도 쌓여 있고 그다음에 오물도 쌓여 있고 그다음에 벌레들 12평 남짓 공간이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악취가 나서 견디지 못할 정도인데요. 이쪽에 배달 음식과 그리고 옷가지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현장에선 청소 도구가 발견됐지만 청소는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11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 앞에 다 쓴 부탄가스와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부탄가스 때문에 불안해서도 못 살겠어요. 냄새, 벌레 막 날아다닐 정도로 올라와. 1층에 살고 있는 70대 여성은 쓰레기를 쌓아둔 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을 의심합니다. 실제 가치가 없는데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물건이 버려지면 자기 자신이 버려지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 위생과 화재 위험까지 있는 겁니다. 민원을 내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저장강박 세대는 이제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청소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대책을 만들려면 실태부터 알아야 하지만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해서는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된 것들이 좀 부진한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쓰레기를 한 번 치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완전히 치워도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다시 또 꽉 들어차게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뭔가 상담을 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기저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오늘 이곳에서 나온 쓰레기만 1톤이나 됩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치워야 할 쓰레기만 더 늘어날 겁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